그 당시엔 하나의 어떤 마을이라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한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한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뭘 하래요? 네? 한번 좀 크게 다 얘기해 보셔요. 시작. 예, 먼저 말하되 시작. 네. 반응하면서 말하래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래요? 먼저 말하래요. 내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화의 인사예요.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원어로는? 예. 역시 여러분들은 이개국어까지 능통하시네요. 맞아요. 샬롬. 뒤에 악센트가 있죠.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한국화가 다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약간은 좀 함축된 의미가 좀 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는 어떤 뜻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왜 밤새 잘 무탈하셔서 괜찮은지 묻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축복의 인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제일 먼저 나가서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부평소망교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들 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부평소망교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먼저 실습해 봅시다. 시작. 네. 네. 이 인사하고 얼굴 표정이 좀 매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 평안의 축복을 인사로 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는 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잖아요. 그죠? 그 평안을 마치 축복의 평안을 정말 선물하는 것처럼 아주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소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에는 이 언어적인 것보다는 이 태도, 표정, 이것이 거의 7,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부평 소망교에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응용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녕하세요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단 6절에 만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예요. 이것이 한번 여기 주가 달려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1 해가지고 괄호 1이 있나요? 괄호 1이 쭉 따라가서 보세요. 뭔가 맞아요. 평안의 아들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the person of peace고 그리스어로는 ho huios eirenes예요. 평안의 아들. 좀 요즘은 이것을 좀 고쳐서 평안의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꼭 여기서 남자만을 표현하지는 않을 테니까 둘 다 모두 표현할 테니까 평안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교회진흥원에서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쭈뼛쭈뼛 피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아는 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축복의 인사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죠?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여기 보니까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 수용적인 사람이 있으면 평안의 축복이 거기에 머물고, 그러지 않으면 돌아올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게 미션이에요. 내가 인사하고 내가 말을 건넬 때에 나의 말을 받아주고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숙제예요. 숙제.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내가 평안의 축복의 인사를 건넸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 과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3, 4주 차에도 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한번 여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한번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우리 함께 읽었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여기 요약을 해봤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평안의 축복의 인사를 받아주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막 급하게 성경 암송 구절 제시하고 막 급하게 결신시키고,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의 과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 뒤에는 더 많은 신학적인 것과 더 많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설명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술과 심순애처럼 바짓가랑이 붙잡고 메어 달린다고요? 아니요. 거절하면 그냥 요즘 말로 쿨하게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사람,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준비된 사람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꼭 유념하셔서 나는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신 대로 10명 중에 몇 명이 거절한다고요? 9명이 거절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70명을 파송할 때에 준비된 사람, 이 평안의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야외 예배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꽉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보물을 찾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들에게 준비된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난 뒤에 잠깐 시연하고 나서 이제 또 전도 지역도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뽑히더라도 순종하고 전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보여준다. 이 부분은, 이 뒷본문은 제가 나중에 주차가 거듭될수록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정하시고, 전도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막 1시간 반도 막 하고 오시는 조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목사님 오늘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훈련이기 때문에 딱 끝내고 그 시간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 찾기 위해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진전되는 부분인데요. 준비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사실 전도제 한번 주고 호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교회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과정들은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이제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재생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죠? 인구 절벽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증이 거기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일꾼들이 지금 밖에 많이 있어요. 혹시 성가대 오늘 광고하셨는데 우리 안에서만 찾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 대장님도 그렇고 그 성가대 오늘 어디서 찾으면 돼요? 밖에서 찾아서 훈련시켜셔도 돼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럼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제 불평하시지 말고 나가서 자신들의 일꾼들을 한번 더욱더 찾아보시고 양육시켜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준비된 사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어요. 7분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역시 혹시 7분 준비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된 사람 찾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건데요. 이건 시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좀 간격을 요 끝에서부터 좀 서셔서 좀 넓혀주시고요. 한 분 준비된 전도자가 누구죠? 여기 전도자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전도자는 뒤로 가주시고요. 전도자께서는 뒤로 가주시고요. 예. 그 외에는 길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길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자, 이 6분 중에 누가 준비된 사람 할까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볼 땐 이 6분 모두 다가 준비된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은 다 거절하실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이쪽으로 와서, 좋습니다.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그 끝에 서 계시고. 자, 그러면은 거절하실 분들, 어떻게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거절할까요? 보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죠? 예? 바빠요. 좋습니다. 자, 누가 바빠요 할까요? 본인들이 정하시겠답니다. 그래요?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절하실까요?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핸드폰, 그죠? 스몬비라 그러나요? 그래서 핸드폰 이제 보시는 분, 그러면은 핸드폰 보는데 막 쫓아가서 전도하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거절하실까요? 저는 그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거 하기로 했죠? 바쁜 사람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냥 다른 종교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타종교인. 이런 경우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떤 변증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데, 더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거절하실 건가요? 저기 AI가 있군요. 좀 이따가 정리가 필요한가요? 표정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고 어떻게 거절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휙 지나치는 그런 역할. 좋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 전도자가 와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 몇 초가 걸릴까요? 몇 초 걸릴까요? 10초도 채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판별하고 이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시고, 준비된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리고 와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생각해 보셔요. 정말 멋쟁이 남자가 있어요. 미혼이었을 때. 여자분들은, 또한 남성분들은 정말 예쁜, 정말 미혼이니까 이제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또는 내 남편 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인사했어요. 근데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걸 접촉점이라 그러는데, 접촉점을 챙겨와야 돼요. 그분이 혹시 이 동네 어디 사시는지 여쭤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기도 하지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괜찮고 주소도 괜찮고, 이미 여기가 가게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또 약속도 하고, 그런 애프터, 그런 어떤 접촉점을 꼭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배웠죠?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자기소개. 네, 어떻게 했죠? 안녕하세요, 부평소망교회에서 왔어요. 저는 장은석 집사입니다. 또 누굽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거절한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드리고,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개하고 언제 한번 만나시죠라든지 우리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는 곳이라든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사드리고 헤어지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접촉점을 확인한 후 인사하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연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2월 달이니까 올해 말에 레드카페트를 받으실 연예대상 여기 후보들이 다 서 계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저 지금 약속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죄송해요. 예. 안녕하세요, 부평소망교회 한지훈이에요. 저 전에 나갑니다. 네. 혹시 교회 같이 가세요? 뭐래? 나와요. 한지훈인데요.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요? 지금요? 네. 지금은 좀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나중에 같이 교회 가서 그 떡볶이도 같이 먹으려고.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연락처는 좀 그런데 제가 교회로 그냥 가도 될까요? 그러면 주일에 만나요. 네.
평수만교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서툴러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3주차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이고 뭐 이렇게 간단해 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임했을 때 모두 다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교회 뭐 전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갈 때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텐데 이번 한 달 동안에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인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보통 3번 권유해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질문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쫓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확인 질문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확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만났을 때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딱 물어보면 다닌다 그러면 오케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또 안 다닌다 그러면 이분이 나의 타겟이 될 수 있구나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당연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연한 질문.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좋겠죠. 당연한 질문이 필요해요. 네, 당연한 질문 어떤 거? 예를 들어 이분이 등산화를 신고 있고 등산복을 입고 있고 등산화가 다 젖어 있어요, 진흙으로.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면 돼요? 훌륭합니다. 사건은 하나이지만 질문은 1000가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산에 다녀오셨나 봐요. 또 네,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 요즘 참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매주 산에 다니시나 봐요? 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아마 전도를 지금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실습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도 전략을 함께 짜보려고 그래요. 각 조별로 흩어져서. 아까 시연했던 거 꼭 한번 해보셔요. 그 조에서 제가 볼 땐 2개 조가 뭉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개 조가 뭉쳐서 한번 그 전도 전략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끼리. 그래서 2개 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실내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그 과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오늘은 전도 전략으로 대체하려는데 전도 전략 시간에 하는 것, 현장 전도 나가는 대신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했던 시연을 한번 전도자가 각각 대보셔서요. 한번 그걸 진행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전도자가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대상, 어떤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해답까지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질문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그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아까 핸드폰 번호 주세요 준비된 사람의 경우 했을 때 어땠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내 명함 준다든지 내 번호 준다든지 그런 어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써보셔요. 아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전도 전략 용지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도 지역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 지역이 확정돼요. 그럼 뭐가 확정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확정되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는 전도 지역, 두 번째는 네? 전도 지역이 확정되는 순간 누가 확정이 돼요? 맞아요. 전도 대상자. 이분들이 시장의 상인일지, 내가 공원으로 전도 지역 간다면 어떻게 되죠? 공원에서 바쁘게 업무 보는 사람? 아니죠. 벌써 전도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 전략 용지에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해서 한번 상황극을 시연해 보시고 그분들이 내가 어떤 질문 던질 수 있고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접촉점을 얻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한번 꼭 작성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지역 뽑기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도 지역을 일단은 정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